라이브 첫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지혜 최지혜라고 할 뻔했네요. 이지혜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각 당 경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지 그 의미와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과 극의 비교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재미가 없다, 조용한 경선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축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축제를 즐기고 있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주에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경선 결과가 나왔죠. 충청권은 지난 대선 경선보다 8%포인트 오른 57%, 영남권은 약 10%포인트가량 오른 7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님, 이 수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니까 그 120만 명의 거의 90%가 뭐 움직인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 투표이지만 국민들의 열망이 지금 모여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형사재판에 나와서 여전히 야당 탓하면서 본인의 위헌 위법적 이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를 않나, 부하들한테 책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재판에 나와서 한가하게 졸다가 머리를 책상에 부딪히기도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그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저랑 소송을 했던 어떤 분도 졸더라고요. 그 장면이 떠오르네. 한가하네요. 네. 그리고 급기야 윤 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하려고 추진했던 그 변호사들을 불러놓고 저녁도 먹고 묵고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이거를 언론에 공개도 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 민주시민들이, 당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더 이상 우리 이런 내란 세력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번에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 이런 강한 열망들이 투표율로 반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죠. 더 붕괴하게 만든다. 네.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 순회 경선이 남아있는데요. 호남권에서는 지난 2022년 그 대선 경선 때 투표율이 30%였어요. 그런데 영남권에 비해서 호남권 선거인단 수가 거의 4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거인단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호남권에서 경선에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호남권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만 이 대선에서 민주정권이 탄생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민주정권이 탄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이 내란 세력을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그런 시작을 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민주적인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 어떻게 엉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국민의힘 1차 경선 통과자가 엊그저께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4등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을 뒤엎고 안철수가 의원이 의외로 4강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나경원 의원이 뭐 콜드플레이의 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본인 걸로 악용하는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기괴한 짓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건 또 나름 뭐 보수 안에서도 이 윤석열 내란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있는 거 아닐까. 그게 보편적 국민들의 이 심리나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정말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말 보수의 입처럼 그리고 이 내란 수교의 행동대장처럼 막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막 윤상현 의원 너무 부러웠나? 이 정강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 너무 부러웠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대선 나오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막 드럼통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또 드럼통에 넣는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이미지입니다. 국민들을 폄하하고 국민들에게 그 수모를 안기는 뭐 그런 그렇죠. 행동을 한 거죠. 네, 대통령 보면. 선거에 네.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을 저렇게 모욕한 거죠,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착같이 했는데도 컷오프의 문턱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불법 오히려 개혁은 진짜 잘못된 것이고 네. 내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우리도 이런 의견이 보편적으로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선거에 계속 출마했거든요. 그러니까 21년에 서울시장 선거도 출마했고 지난 두 번의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했고 이번에 대선 출마까지 굉장히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했는데 있을 때마다 순위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말로를 보이고 있는 네, 건가요? 그래서 정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란 선동 여기에 대한 재판을 정말 빨리 끝까지 받아보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군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찬탄 2명, 반탄 2명 이렇게 총 4명의 후보가 남아있고 그리고 끝판왕인 한덕수 총리가 있죠. 지금 간을 엄청 보고 있죠. 네. 행보를 보면 대선 후보에 출마자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근데 또 본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외국 언론 앞에서는 마치 뭔가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국내 언론과는 또 선을 긋고 있고 묘한 인물입니다.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한덕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일단 그 국민의힘 경선 토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슨 오락요소를 넣겠다면서 너는 다음에 태어나서 바퀴로 태어나고 싶냐 바퀴벌레를 태우고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나 뭐 키높이 구두를 신었냐 가발이 맞냐 이렇게 정말 이 토론 자체를 너무 우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게 이제 제일 재밌는 요소다. 쓸만한 게 그거밖에 없다.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재밌는 요소는 맞는데 제가 준비한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영상 잠깐만 보고 올까요?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제가 진짜 저거는 아무리 돌려봐도 화가 가라앉지를 않는데 어떤 정신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끌다가 드디어 파면이 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가서 거기 모여 있는 분들에게 그 뭐 대통령 3년 하나, 5년 하나. 이런 막말 망언을 이렇게 내뱉어서 진짜 국민들이 막 분노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연속으로 2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공당으로서 뭔가 국민께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대통령을 내서는 안 되는 이런 대선에까지도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여기저기 저런 사람들이 나와서 급기야 정치와 어떤 대통령의 무게와 이 선거 이런 것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정말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이 정말 투표를 할 때 자기가 선출된 권력이 되겠다. 누군가를 리딩하겠다. 그 권력을 선용하겠다라는 사람이 직업 의식조차 없는 사람에게 그런 권력을 저희가 줘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말 이게 대선을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내부 당대표 정도를 뽑는 당직자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라.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반성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파탄날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지금 경선이 예비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한덕수 권한대행 끝판왕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라 아직도 윤석열 내란숙의 지시를 받는 이 내란숙의 권한 대행이냐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가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제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중국과의 마늘 협상 파동이에요. 200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덕수였는데 중국이랑 협상을 타결하면서 중국산 마늘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것을 2년 반으로 제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산 마늘 수입이 완전히 자율화되도록 협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 당시에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숨기면서 이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 그 통상을 하고 나서 2년 뒤에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50만 마늘 농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갑자기 반년 뒤에 완전 수입 이렇게 완전 자율화 폭탄을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일로 국민의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 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점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현재 협상 전문가라는 자신의 어떤 그 능력 혹은 과거 이력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이게 대선에 이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트로피를 하나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국민 앞에 나서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괘씸한 면이 있는 것이고요. 위중한 정말 위기의 국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성이 보여서 좀 대단히 탐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이력이라고 얘기했던 것조차도 자세히 뒤를 살펴보면 이면 합의라는 그 꼼수를 사용해서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오히려 국가의 그 피해를 더 가중시켰던 것이고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불법 계엄을 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거기 가서 알긴 알았다. 근데 내가 막지는 못했다. 괴상한 말이잖아요. 본인의 무능을 마치 유능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논리를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행정 전문가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가가 우리 정권들이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썼구나.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 말하는 권위에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학벌 권위에 우리가 투표하고 그들에게 기대서 여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야 될 중요한 계기 중에 한 인물, 첫 번째 윤석열, 두 번째 한덕수가 아닌가라는 반증으로 저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덕수가 이 별명이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처세에 강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지를 숨기고 그리고 계속 자기 자리 보전을 일삼아 왔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대행을 하면서 대통령 이제 출마를 하려고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냐면 본인이 이 통상 외교 전문가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자꾸 트럼프한테 전화를 받았다, 트럼프가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언론에 흘린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보통 인물이 아닌데 갖고 노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외교통상 전문가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사례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가 민간 국가로 지정됐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몰라서 대응을 못해서 결국 민간 국가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분노를 하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미국이 수입 목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으니 관련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는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도 우리 정부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갑자기 발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난 27일인가요? 영국의 언론사에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하면서 저쪽에서 먼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미국 항공기 구매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이 먼저 누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후속 해서 보도가 더 웃겼죠. 국내 네. 항공사들이 살 수 있는 비행기 여력이 없다 우리는. 그럼 여력도 없다. 구매 여력이 그래서 지금 없다라는 난색을 얘기를 표하고 했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무 대책도 없이 뭔가 본인의 대선 스펙 쌓기용으로 자꾸 언론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면 대선 욕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트럼프라는 상대를 조심해 가면서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 전쟁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관세를 뭐 100% 올리겠다고 하다가 145% 올리겠다고 하다가 또 어제는 다시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뭐 2, 3주 내에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협상을 막 빨리 촉박하게 진행하지 않아도 그렇죠. 된다. 졸속 진행을 할 필요가 저희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덕수는 자기 스펙 쌓기용으로 빨리 이것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큰 성과가 있는 것처럼 뭐 외교통상 부풀리기를 하고 전문가, 싶은 거죠. 코스프레 하면서 자꾸 뭐 미국에다 다 퍼다 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만약에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밖으로는 어떤 통상의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근데 안으로는 아까 처음에 소개드린 마늘 파동처럼 뭐 이면 합의, 은폐 합의, 뭐 비밀 접촉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이 한덕수 대행이 나름 뭐 전략 분석을 했나 보네요. 우리가 아스팔트 극우라고 부르시는 분들 그 집회 현장에 가면 항상 성조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미국에게 나는 우호적인 사람이야라는 제스처를 취해서 그 일부 극우, 그러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아스팔트 극우들에게 나는 지지를 받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일본이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퍼주면 트럼프가 좋게 봐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자세를 정비하고 최대한 협상을 미루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또 회계망측한 소식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하고 안덕건 중소기업 뭐 산업부 장관인가요? 산업통상부 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이름이 길어서 제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저녁에 또 2대2 통상 협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협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팅 테이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기에 되게 위험한 게 일본도 이런 미팅 테이블이라고 그러니까 사전 협의 정도 우리가 앞으로 진행될 딥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정도인데 여기에 트럼프가 그렇죠. 워싱턴이 아시죠? 네. 워싱턴이 이제 행정수 들어서 각 기관들이 다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 통로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거기서 그냥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 이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나중에 협상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그 행정 실무가로서 일을 할 사람들이지 이거를 결정하거나 나중에 이 후과로 올 어떤 뭐 그게 선용이 있든 나쁜 부분이 있든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절대 지금 나서서 안 되는 거고 미국이 지금 90일간의 그 유효 기간을 줬잖아요. 저희한테 관세 유예 기간을 준 거죠. 그 유예 기간을 우리는 최대한 이용해서 다음 정권에서 정말 현명하게 판단하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 협상을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 극우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트로피를 보이고 그걸 가지고 출마를 하겠다는 내 욕심으로 이 국가 대사를 이용한다는 거 안 맞죠. 말이 안 된다. 네. 또 말이 안 되는 행보를 지금 한덕수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 내란 수계와 자기는 좀 차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엊그제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 저는 대한민국 예비 육군 병장 군번 무슨 한덕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연한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몰라요. 안 궁금해. 안 보고 싶어. 일부 기득권들이 맨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무슨 본인만의 특별한 일입니까? 맞아요. 네. 또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10시에 그 12조짜리 찔끔 추경을 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러 국회에 왔는데요. 그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네. 그 얼마 전에 국회에서 또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대정부 질문은 의원이 그 국회에서 정부에게 질문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럴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그냥 자기가 뭐 12조짜리 이거 들고 와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뭐 대선 출마용 늑장 추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능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정부 내내 추경에 오히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공격하는 수단을 삼기도 했고 약자적 고통은 외면하고 그냥 감세해주고 부자들이 나중에 낙수 효과처럼 좀 뭐 여유 자금 생기면 이게 다 도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마치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나서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정말 가소로울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는 행동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대선에 나올 거냐 말 거냐, 그 선거 관리를 할 거냐, 선거 운동을 할 거냐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라라고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뭐 민간국가 지정이라던가 아니면 수입 목재라던가 이런 외교 참사, 외교 구멍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리도 대행직도 물러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사퇴해라. 정말 상식을 갖춘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소식이 여기까지인가요? 한덕수도 한덕수지만 어쨌든 네. 국민의힘도 진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부에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내란 정권의 총리였던 사람을 지금도 내란 수계에 대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 선수로 영입해 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심하다. 국민의 민심과 멀어지기로 작정했냐. 정말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공당이 자신들 내부에서 자신들의 철학과 그동안에 자기들이 주장했던 어떤 행동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추진할 수도 없는 외부 영입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뭐 단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 일단 이번 주 순회 경선이 끝나고 한 후보가 과반이 넘으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끝났고 이제 그 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최종 확정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편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뭐 분해,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잠깐 우리가 또 광고가 있죠? 그 있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 토론회 이지혜 부대변인님은 안 오시지만 오시죠. 사회를 네. 보시진 않지만 저랑 또 이현태 부대변인이 함께 사회를 보면서 라이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 날 맞아요. 이 수도권에서 일산 킨텍스에서 있는 저 이지혜 부대변인과 이원혁 부대변인이 또 라이브로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단의 이 그 이름성 네. 예, 편중이시면서 제가 이름을 외칠 때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님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